안녕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 신미정입니다. 부동산 P2P 금융상품은 복잡한 서류 그리고 다양한 어려운 용어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예스P2P에서는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투자하시라고 부동산 P2P 실전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P2P 함께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P2P 화요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부동산 P2P 실전 투자 강의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도움 말씀 주실 금융 전문가 한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포켓펀딩 김영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영빈 대표님, 저희가 어제요, 부동산 P2P 실전 투자 제1편으로 함께 했는데, 부동산 P2P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눠봐서 또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부동산 담보 P2P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P2P들이 그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별로 그 특성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법하게 정당한 절차를 또 밟아서 정확하게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P2P 안전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뭐 알고 계실 텐데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저희가 퀴즈 이벤트 함께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샵 8338 또는 저희 홈페이지 와우스타 P2P 금융몰에 들어오시면 저희에게 문자 참여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포켓펀딩 상품에 투자하실 수 있는 3만 원권을 상품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그럼 지금 바로 하단으로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렇습니다. 부동산 P2P 개인 투자 연간 한도는? 이라는 질문인데요. 1번 1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100억 원. 네, 정답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죠. 김영빈 대표님. 살짝 힌트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어렵나요? 네. 글쎄, 10,000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고 연간 한도인데 100억 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테크 공부도 하고 선물도 받고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영빈 대표와 함께하는 부동산 P2P 실전 투자 제2강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P2P 채권 보전 방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빈 대표님,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P2P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수익률이 높기도 하겠지만 일단 담보가 안정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원금이 딱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P2P라는 네, 맞습니다. 게. 예. 그래서 내 담보가 끝까지 좀 잘 지켜질지 이 담보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하나씩 그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예. 그 부동산에서 이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법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부동산 등기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기 관련 법과 이제 규정에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표시라던가 그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이제 부동산 등기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이제 강의에서도 그 헬로 펀딩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그렇죠. 이제 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네.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이런 데를 보시면 다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P2P 업권에서도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이 등기를 다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근저당, 근질권, 신탁 등기, 뭐 가등기, 기타 등등의 이제 그런 담보 설정 장치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탁이나 가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과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갑구, 갑구라는 곳에 이제 표현이 되고요. 네. 등기부상에서 그 외에 이제 근저당과 근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권리로서 을구에 각각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방식에 따라서 나뉜다. 근저당, 근질권, 그리고 신탁 등기 등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하나하나씩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회에 대해서 좀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거든요. 근저당이란 도대체 뭘까요? 예, 근저당은 그 부동산의 여러 가지 담보 설정 방법 중에서 가장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파트라던가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징으로는 이제 담보할 이제 채무의 최고액을 미리 사전에 정하게 되는데요. 뭐 다른 담보들하고 이제 유사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채권 최고액이 되고요. 네. 그 채권 최고액의 한도 안에서 이제 채권자는 나중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예. 네, 근저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근질권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거든요. 근질권에 대한 개념도 자세히 좀 잡아주시죠. 예, 이제 근질권 그러면 이제 좀 생소하게들 여기시는데요. 네. 제가 그 이전에 상품 소개하는 코너에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사실 부분인데요. 근저당권이 이제 근저당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라던가 아니면 이제 뒷장에서 설명드릴 신탁을 통해서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우선 수익권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근저당권이나 신탁의 우선 수익권에서 이제 파생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여신회사라고 하죠. 이제 네. 그 금융회사들이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담보 채권을 유동화하면서 이제 담보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원 대출 계약자, 그러니까 그 원 대출 계약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또는 우선 수익권입니다. 네.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죠, 담보권인데요. 이거를 담보로 재대출을 받는 경우고요. 이 근저당권자는 이제 저희 쪽의 채무자가 되겠죠. 네, 그 원채무자, 그러니까 기본 대출 계약의 원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것의 여부와 별개로 질권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저당권, 근질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 예. 계속해서 근질권에 대한 개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질권 대출의 경우에도 부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근저당권을 통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안전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네. 건데요. 근데 이제 단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저희를 근질권 대출했을 때 저희를 근질권자라고 하는데요. 원채무자가 네. 이제 기존 대출의 이제 채무자죠. 또는 이제 그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 담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란 네. 얘기입니다. 원채무자에게 반드시 이런 해당 질권 설정이 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내용 증명이라든가 배달 증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비로소 안전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P2P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P2P에는 왜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많고 용어가 어려운 게 많냐 호소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근저당권, 근질권에 대한 개념 함께 살펴봤는데요. 근질권에 대한 남아있는 설명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근질권 대출 같은 네.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대출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요. 네. 특히 이제 NPL 관련 대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NPL 매입 자금 대출 또는 배당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근질권을 설정해서 대출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민 대표님, 저희가 이 질권 대출에 대한 개념도 P2P 상품 다루다 보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네. 텐데요. 기존에 그 대출을 받으셨던 채무자가 있고요. 네. 대출을 받으신 분이 있고 대출을 해드렸던 이제 그 여신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이제 채권 계약이고요. 이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네. 직접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고요. 네. 근질권이라는 거는 이 채권 계약을 포함해서 담보를 잡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계약을 담보로 잡음으로 해서 이 간접적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근저당권자와 동일하게 네. 근저당권자가 부실이 발생하던 아니면 원채무자가 쪽에서 부실을 발생하던 간에 이 질권자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P2P에서 질권 대출의 구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희가요, PF 대출에서 좀 많이 용어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 담보 설정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담보 신탁이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어떨까요? 이 담보 신탁이라는 건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부 등본상에서 갑구, 그 소유권에 관련된 네.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신탁회사라고 하죠. 이쪽 회사로 이제 부동산 소유권을 임시로 이제 옮겨놓고요. 그렇죠. 신탁회사에서 저희 같은 채권자, 이제 우선 수익자를 위해서 담보를 관리하고 채무가 이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보를 또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분하고 대신해서 대출을 상환해 주는 제도고요. 네. 채무가 정상적으로 상환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신탁 계약이 해지되고 소유권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건축자금 대출에서 유난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P2P 투자 실전 투자편 2강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쯤에서 퀴즈 이벤트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퀴즈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오늘의 퀴즈 부동산 P2P 개인 투자 연간 한도는 이라는 퀴즈인데요. 1번 1만 원, 2번 1,000만 원, 3번 100억 원입니다. 샵 8338이나 P2P 와우스타 금융몰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상품 함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P2P 투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 신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면 우리가 훨씬 P2P 투자를 할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림으로 또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확실히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네네. 부동산 소유자가 있으시고요. 이제 담보를 제공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신탁회사 쪽으로 소유권을 잠시 이전해 놓으시는 겁니다. 담보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권 증서를 발행받으시고요. 그렇죠. 이 소유자분이 수익권 증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고요. 만약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쪽에서 신탁사를 통해서 환가 요청, 즉 담보의 처분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절차가 이제 공매입니다. 네. 근저당을 통해서는 이제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채권이 회수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담보 신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는 차이점이 네. 있고요. 이제 공매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법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실제로 8개월 정도 이상, 10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서 공매는 그보다 훨씬 신속하게 한 달 이내에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PF 대출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잠깐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 또 이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로부터도 담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그렇겠네요.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바로 맨 마지막에 이제 써놨는데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이제 담보 신탁의 경우에도 저희 같은 우선 수익자는 네. 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저당의 2순위 채권자와 달리 담보 신탁의 2순위 이제 우선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네. 즉 이제 1순위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공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담보는 확보하고 있지만 아. 이제 채무자가 처분을 마음대로 한다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부실이 발생했을 때도 네. 그거를 시장에 공매를 통해서 환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 담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2순위 우선수익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공매권이 있더라도 내가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확실히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어렵다는 점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셔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보 신탁의 구조와 또 담보 신탁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질권 대출 그리고 담보 신탁 상품에 대한 각각의 특징이랄지 투자할 때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고 그 이후에 어떤 점을 또 알아두면 좋을지 그런 포인트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근저당이라든가 근질권, 담보신탁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담보 가등기라는 제도인데요. 담보 가등기 사실 이거는 많이 들어본 용어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담보 가등기가 뭘까요? 예, 대물 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물건으로 변제를 하는 개념인데요. 아, 네. 일종의 대물 변제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2P 업권에서 사실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사금융이라든가 개인 간의 금전 이제 대차 관계에서 사용되는 약간 변칙적인 담보 설정의 방식이고요. 채권자는 이제 채무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네.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요. 이제 2개월의 청산 과정과 이제 청산금, 잔금조로 이제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그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네. 본등기라는 건 결국 그냥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근저당이라든가 질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담보를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네네. 설명 이어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네. 시장에서 담보물의 이제 매도, 그러니까 환가가 이제 경매를 통한 것보다 쉬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직접 취득을 해서 시장에서 매도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담보가등기라는 제도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채무자가 청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산금이 이제 그 잔금 쪽으로 지급해야 될 대가라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등기의 형식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가등기란 제도가 원래는 매매를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매매를 예약하는 예, 제도요. 네. 서로 약정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향후에 제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다고 미리 이제 예약하는 정도의 제도를 담보로 이제 변형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네. 실제 내용이 이제 담보인지 아니면 이제 매매 예약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걸 조금 이제 법규에 어긋나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분쟁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 P2P 상품에서 뭐 매매 예약 가등기라고 네. 해서 뭐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은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담보 신탁의 구조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왜 수탁자와 금융기관 간에 네. 이 환가 요청이 이루어질 때 공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6개월 이상, 길면 뭐 1년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이 금융기관에서 공매가 들어갈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는 이유는 뭔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거든요. 예. 네. 공매라는 절차는 신탁사에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라던가 이런 데 공고를 하게 되고요. 네. 직접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찰이 된다고 하죠. 한 번 이제 낙찰이 되지 않을 때마다 다음번 경매 기일을 잡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빠르면 하루에도 뭐 6번씩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환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질권 대출 그리고 담보 신탁 상품의 특징 그리고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사항들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 담보 P2P 상품의 투자를 실제로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 투자 노하우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P2P 업체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업체에 계신 분들이 전하는 노하우는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은데 간단한 팁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네. 조금 뭐 쉽지 않았는데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부동산 관련 P2P 상품들이 물론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들이 있는데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신용이 튼튼하다면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상품은 담보 상품이 아니라고 사전에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일부 상품들의 경우에는 담보가 마치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고 실제로는 담보가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상품들 중에서 그런 네.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계약금이라던가 뭐 중도금 대출 또는 이제 시행사의 뭐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담보로는 잡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네. 비로소 이제 담보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가끔씩 이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고 실제 담보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탁에서 2순위 이하의 우선수익권 상품은 반쪽 담보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2순위라고 해서 반드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주의 신용이 좋거나 상환 구도가 튼튼하다면 확실하다면 사실 뭐 안 될 상품은 아닙니다. 네. 단 1순위보다는 또는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품에 대비해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번은 투자자들이 흔히 이제 근질권 담보 상품이라고 하면 좀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만, 네. 뭐 근저당을 잡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제 네. 단 담보 설정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개별 물건의 이제 LTV라던가 어떤 그렇죠. 환가성 이런 것들을 네. 고려하셔서 충분히 투자를 하실 만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가등기를 활용한 상품 투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예, 만에 하나 이제 법적인 분쟁에 있게 되면 이제 환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랑은 또 내용이 참 다르네요. 어제는 부동산 P2P의 종류에 따라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뭐 입지를 잘 따져봐라, 내가 그 건물을 직접 살 것인지 말지까지 잘 살펴봐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부동산 담보 P2P 실전 투자 노하우 편으로 이 담보와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영민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P2P 실전 투자편 제2탄으로 부동산 담보 P2P 채권 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샵 8338 그리고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을 통해서 문자의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총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포켓 펀딩에 투자하실 수 있는 3만 원권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오늘의 퀴즈 문자 지금 여기서 바로 마감을 하겠고요. 정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2P 개인 투자 연간 한도는 정답은 2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답 1,000만 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당첨자까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6123님, 8209님, 3382님 총 3분께 포켓 펀딩 상품 3만 원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 말고 와우스타 홈페이지 금융몰을 통해서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퀴즈 이벤트 말고도요. 와우스타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와우스타 P2P 금융몰에 가입되어 있는 P2P 플랫폼이죠. 핀스트리트, 데일리 펀딩, 모으다, 미드레이트, 포켓 펀딩 총 5개 업체가요. 5월 4일 금요일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이벤트거든요. 플랫폼 개별 이벤트이기 때문에 총 5번의 이벤트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와우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곳에서 한 방의 이벤트가 5월 초까지 진행 중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민 대표님, 다음 주에도 저희 P2P 투자 실전 투자편 2번의 기회가 또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강의 준비해 주실 건가요? 예, 다음 주에는 네. 그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 뭐 이제 모기지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과 이제 그 PF 상품들에 대해서요. 좀 실전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존에 이제 아마 상품 이제 이런 설명을 하실 때 대부분 이제 투자가 진행됐던 상품들 네. 위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 이런 면에서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상품들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